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현재 주가가 11만 4천 원,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가격이죠.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오션의 가장 큰 기대 재료, 바로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MRO 사업 진출. 이게 과연 미래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11만 4천 원은 그 기대를 담아내기에 합리적인 가격일까?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좀 짚어보죠.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 특히 하나오션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네, 그게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미국 해군이 스스로 만든 어떤 전략적 공백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략적 공백이요? 네, 냉전이 끝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이 아주 중대한 판단 착오를 하죠. 이지스 구축함 같은 수조 원짜리 최고 등급 함선에만 너무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대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3000톤급 이하의 중간급 전투함, 그러니까 호위함 세력을 사실상 포기해버렸어요. 아, 최고 성능에만 올인하다가 정작 가성비 좋은 중간 라인업이 그냥 비어버렸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성능 이지스함은 운용 비용도 엄청난데 최근 전쟁에서 보듯 값싼 자폭 드론 같은 비대칭 공격에 취약점을 보일 수 있거든요. 함대의 허리가 그냥 텅 비어버린 거죠. 근데 반대로 중국은 바로 이 중간급 함대 규모에서 세계 1위입니다. 이 심각한 불균형이 이제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해 보려고 이탈리아랑 손잡고 배를 만들려던 계획도 최근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미국의 자체 생산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사와 6척을 건조하기로 했는데 설계 문제 같은 게 겹치면서 4척 건조가 취소됐습니다. 이건 미국의 자체 함선 생산 역량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운용 중인 잠수함의 절반 이상이 낡았거나 수리가 늦어져서 제대로 작전에 못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신규 함선 건조와 기존 함정 MRO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미국의 선택지가 정말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현실적으로는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갈 수 있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미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조선 노조 같은 정치적인 민감성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공식 발표 없이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밑에서 진행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박 전체를 한 번에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엔진, 선체, 무장 시스템 이런 식으로 부품들로 나눠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는 전체적인 건조 사실을 알아채기가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거대한 미국 시장이라는 장기 비전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나오션이 가진 확실한 무기는 뭘까요? 방산부문의 핵심 잠수함 기술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함이고요. 그 핵심은 바로 소음입니다. 소음이요? 네, 특히 프로펠러가 돌면서 내는 소리는 잠수함마다 다 고유해서 이걸 음향 지문, 영어로는 어쿠스틱 시그너처라고 부릅니다. 가령 어떤 잠수함의 프로펠러 소리가 도레미라는 특성을 보인다고 쳐보죠. 그럼 적군은 음파 탐지기에 도레미 소리가 잡히는 순간 그 잠수함의 국적, 기종까지 다 파악해버리는 겁니다. 와, 소리가 그냥 신분증이 되는 셈이네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도레미 같은 음향 지문을 어떻게 숨기는지가 기술의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소음을 극도로 줄이거나 설령 소리가 나더라도 식별하기 어려운 굴규칙한 패턴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잠수함 기술력의 척도고요.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오션의 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해자, 즉 방어벽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 사업 이야기도 좀 해보죠. 최근에 발표된 7조 4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데요.
네, KDDX 사업이 지명 경쟁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건 사실상 정부가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딱 이 두 기업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방위사업청이 부인했던 내용이 현실이 된 거죠. 그럼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좋은 소식 아닌가요? 왜 지연 우려가 나오는 거죠? 2036년이었는데 2038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죠. 단기적으로는 이 지연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으로 주가가 흔들리는 건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은 이미 이 양강 구도를 예상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은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석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7조 원이 넘는 이 대형 사업의 가시성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거대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잠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인데요. 이런 큰 그림을 읽는 관점은 다른 산업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6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립니다. JP모건 헬스케어를 절대 그냥 넘기셔서는 안 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바이어 박람회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실제 대형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는 첫 미팅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죠. ABL 바이오의 1112 계약도, 그리고 전 GSK 계약도 전부 다 JP모건 헬스케어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참가 기업들 리스트를 보면요.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뒤늦게 참가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는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가가 올라서 잡기 불안한 종목보다는 주가가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횡보 라인을 그리다가 이제 호재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주가 오르기 전에 꼭 투자해야 할 참가 기업, 새롭게 호재가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참가 기업을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010-2165-6100으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들에게 종목명과 매수 매도 가격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절대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저희 구독자분들만 좋은 기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하나오션 이야기로 돌아와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현재 주가 11만 1,400원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 가격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맥점을 좀 짚어주시죠. 물론입니다. 조선주는 아시겠지만 단기 시세보다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 같은 장기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요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아주 견고하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가격의 위치입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구간에서 꽤 오랜 기간 주가가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KDDX 사업 지연이라는 단기 불확실성을 소화해내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 11만 1,400원은 바로 그 박스권을 막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 약재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제 시장의 시선이 더 큰 재료인 미국 MRO 사업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뭐랄까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현재 가격대는 관망 또는 분할 매수가 유효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공격적으로 따라붙기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주요 지지선인 11만 5천 원 부근에 가까워질 때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안정적이죠. 반대로 리스크 관리선은 명확합니다. 이전 박스권 하단인 11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추세가 꺾일 수 있으니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1차 저항선은 전고점 부근인 13만 원입니다. 이 가격을 힘있게 돌파하는지가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거고요. 만약에 미국 MRO 사업 수주 같은 대형 호재가 현실화된다면 이건 기업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건이니까요. 중장기적으로 15만 원 이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 만큼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모든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이 장밋빛 시나리오를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네, 몇 가지의 현실적인 위험 요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인건비 상승입니다. 조선업은 숭늉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은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죠. 둘째는 환율 변동성이고요.
수주산업 특성상 계약 시점하고 대금 받는 시점의 환율 차이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미국 MRO 사업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조선 노조나 미국 우선주의 같은 정치적 변수가 막판에 계약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의 전략적 필요성이라는 10년 이상의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KDDX 사업 지원 같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있지만 세계적인 잠수함 기술력과 MRO 시장 진출 가능성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군요. 맞습니다. 현재 주가 11만 4천여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과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를 고려해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주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 즉 지금의 수주가 2, 3년 뒤의 실적으로 나타난다는 이 시차를 이해하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열광하는 지금 시장의 관심에서 한 발 비껴나 있지만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 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오션과 조선업이 그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